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웹툰 배울 때, 웹툰을 이제 작가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뭐 그림 그리는 법이라든지, 뭐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문 작가가 되거나 이제 작품을 이제 실제 제작할 때쯤 되면, 무엇을 조금 더 배우면 더 내 작품이 더 잘 될까? 여기에서 이제 배우면 좋은 세 가지 강좌 추천해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연극 수업이 좋다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연극을 배우기가 조금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이제 3개월 정도 연극 수업을 한번 들었는데 연극 수업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또 연극 수업을 가시면은 간단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고 거기에 대사를 맞춰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만드는 과정, 그리고 감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들을 또 배우실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그 서브 텍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한번 경험해 볼 수가 있거든요. 좋은 점은 이제 대사를 할 때 우리가 말칸에 있는 대사를 어느 한 말풍선 하나에 넣었던 걸 그 다음 이거 나눠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한 말풍선 안에 다 집어넣기가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말풍선을 쓸 때 뭐 띄어쓰기를 해야 되거나 아니 그 줄바꿈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될까가 그동안에 되게 불명확했었거든요. 근데 연극을 하다 보시면 좋은 점이 어디서 한번 끊어갈지, 어디를 강조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밥 안 먹을 거야? 오늘 밥 안 먹을 거야? 짜장면 먹기로 했거든. 여기서 이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끊으면 되거든요. 나 오늘 밥 안 먹을 거야. 짜장면 먹기로 했거든. 여기서 할 때 나 오늘 밥 안 먹을 거야. 짜장면 먹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나 오늘까지 말풍선 하나를 놓고 밥 안 먹을 거야. 짜장면 먹기로 했거든. 이거랑 나 오늘 밥 안 먹을 거야. 짜장면 먹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밥 안 먹는 게 중요한 건지 짜장면을 먹는 게 중요한 건지에 따라서 말풍선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난 오늘 밥을 안 먹는 게 중요해. 나 오늘 밥 안 먹고 오늘 다른 거 그동안에 집에서 맨날 밥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짜증났었는데 오늘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사 먹을 거야. 이렇게 된다면 나 오늘 밥 안 먹을 거야. 짜장면 먹기로 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에서 이제 말풍선의 위치라던가, 그 다음에 대사의 길이라던가, 아니면 문장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익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릴 강좌는 애니어그램 강좌. 자, 오늘 되게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읽었는데, E와 I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E 50%, I 50%인 사람들은 그럼 대체 뭘까? 근데 MBTI 같은 경우에는 E와 I,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진법으로 나눠놨어요. 이라 아니면 0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 3-3 구조예요. 내향형, 외향형 사이 중간에 있는 중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장형, 두뇌형, 그 다음에 가슴형 인간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이니까 9가지 형태의 유형이 나오는 거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니어그램은 뭐 사람들에게 분류로 나눴지만 애니어그램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상담을 받던 사람들이 이 상담 내용들이 뭔가 유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걸 나눠보자 해가지고 나눴던 것이 애니어그램. MBTI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되게 체계적인데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그렇게 시험 테스트가 체계적이진 않거든요. 오히려 테스트를 봤는데 테스트 내용이 안 맞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아요. 보통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외부 평가라든지 상담 평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이 그 사람들의 성향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어떤 캐릭터 유형을 만들어갈 때 가장 적합한 유형이 애니어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MBTI를 통해서 또 캐릭터를 만들어내지만 MBTI와 뭔가 다른 것의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애니어그램 수업 추천드립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에 가시면 들을 수가 있는데 졸라 비싸요. 자, 한 3일 정도 듣는데 180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때 돈도 없을 때였는데 뭔가 오기로 막 끝까지 다 들었죠. 뭐 강사 과정이 있었는데
3회차까 레벨 3까지 들으면 강사 과정 하나만 더 들으면 강사 자격증도 줘요. 네, 되게 듣고 싶었는데 보통 공무원분들이 많이 들으시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으로 간 사람은 거의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 어 댄스 춤, 춤 또는 판토마임 아니면은 뭐 액션 만화를 하실 거면 주짓수라든지 뭐 이런 격투기라든가 이런 걸 배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몸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몸이니까 내가 잘 알지. 사람 몸 내가 뭐 모르겠어. 포즈 왜 모르겠어. 하지만 실제로 그 포즈를 취해보고 그 포즈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의외로 포즈 잡는 게 대단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스탠딩 포즈를 얼마 전에 한번 잡아보라고 제가 한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죽어도 못 잡는 거예요. 그 내가 야 너 그러지 말고 일어서서 한번 네가 해봐 포즈를. 그랬는데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 친구가 디스크가 좀 심해가지고 남자들이 못하는 포즈라는 영상 제가 한번 올려드렸는데 남자들은 이게 상체가 넓고 저는 좀 유달리 넓죠. 상체가 넓고 골반이 낮아가지고 여자들처럼 우리가 뭐 이제 포즈 자료집 보면은 상체가 이쪽으로 기울면 골반은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이렇게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잘 안 돼요. 해보세요. 이거 하면 약간 여성스러운 포즈가 나올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리가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쪽 다리가 딱 서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골반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몸이 상체가 돼서 골반을 이렇게 기울고 상체 이렇게 돼요. 근데 여자들은 이 골반 안쪽에서 상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깨가 골반이 넓잖아요. 골반이 이만하니까 상체는 요 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뿌리가 튼튼한 나무인 거지. 남자들은 대신에 뿌리가 약한데 위에가 이파리가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막 움직인다 하더라도 몸이 기우뚱기우뚱 해가지고 이 자세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만약에 이쪽 다리를 딱 세웠다. 그럼 이쪽 다리를 펼치잖아요. 그럼 상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그러니까 골반 각도와 그다음에 어깨 각도가 거의 유사해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즈를 본인이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드로잉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포즈를 한번 본인이 취해보고 그 친구는 못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취해보라고 하는데 취해본 친구들은 그 포즈를 한번 해본 친구들은 알아요. 그래서 마임이 사실 제일 좋고 이렇게 막 동작이라던가 이런 걸 막 해보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동작들을 한번 해보잖아요. 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임 같은 경우에 좀 약간 난해한 면이 있죠. 근데 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게 배울 수도 있고 뭐 몸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내 신체가 어떻게 서 있어야지 가장 예쁜가, 어떻게 움직여야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될 겁니다. 부끄럽지만 옛날에 댄스 동아리였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약간 제가 오기가 있어요. 너 못하지 그러면 막 뒤집어져요. 뭐 얼마 전에 서울 가가지고 어떤 PD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시나리오를 막 얘기했어요.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 막 얘기했더니 시나리오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림 작가를 구하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릴 줄 아는데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작가님 그러더니 이제 그분께서 이제 작가님이 그리실 건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은 뜻이 합죽돼 있잖아. 이게 바로 서브 텍스트들이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망할 텐데. 예전에 저 사람이랑 작업해봤는데 그림 그릴 때 업다운이 너무 심했어. 뭐 이런 기존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 작가님이 그리실 건 아니죠. 제가 바빠가지고 건강 해칠까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겠죠. 저 사람이 저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걱정을 해주시는 차원에서 그랬다라고 저는 믿어요. 네. 아무튼 이 세 가지를 하시면 물론 지금 기초 부분에 계신 분들은 지금 만화를 처음 배우시고 막 그림 배우시는 분들이 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이제 대학생이 됐거나 뭐 대학생이라던가 아니면 뭐 전문 과정을 이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작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단편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정도 레벨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연극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실제로 내가 그 분노했던 감정이라든지 설레었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실제로 내뱉어 보면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분노도 막 뭐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예전에는 속으로 막 생각하잖아요. 막 이렇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표정 막 지어가면서 막 그럴 때 보면 인상이 막 찌그러지더라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실제로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네가 뭔데 그렇게 나서 이렇게 저한테 대사를 딱 치시는 거예요. 애드립이죠. 네가 뭔데 나서 이렇게 하면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거든요. 소리도 지르고 막 동작도 취해보고 막 책상도 쳐보고 막 일어나서 막 발끈도 해보고 아이들에겐 어렵죠? 아이들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죠? 근데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이라고 해서 못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배우분들 중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내면적으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 생각됩니다. 근데 시나리오 작가와 저희는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시나리오 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연극을 해서 더 깊이 있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셔도 그냥 시나리오 잘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시는 분들은. 근데 저희는 이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나리오도 쓰지만 연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작품에서 연기를 직접 들어가야 돼요. 근데 최근에 작품들 보면은 이제 그림만 이제 전문적으로 그리시던 분들이 웹툰 작품을 하실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동작이 딱딱하다라는 것과 표정이 거의 안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표정하고 동작만 잘하셔도 여러분들 그림 그 레벨이 좀 낮는 한이 있더라도 그림이 멋져 보여요. 만화는 웹툰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그려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출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감하고 그 다음에 또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 사람 그림이 엄청 멋있어 보여요. 보기도 편하고 공감도 잘 되고. 그럼 어떤 작품 보겠냐고요. 딱딱한 마네킹 같은 그림을 올려놓은 작품을 보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연기도 잘하고 표정도 좋고, 예. 그 다음에 동작도 뭔가 작품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매칭이 잘 되는 그런 작품을 보시겠어요? 무조건 후자거든요.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한 번쯤이라도 이 과정에, 연기 과정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오늘 추천해드린 강좌 수업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시고, 그 연극 수업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이제 무료로 진행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지역 문화센터에서 저렴하게 가격을 받고 해주는 강좌들도 대단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학교 같은 경우에 연극 동아리 세고 셌잖아요. 대학생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학생들 저기 여행 가가지고 알바할 생각하지 말고 만화학과 갔으면 만화와 관련된 걸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네. 그 4학년 졸업하고 났는데 기술과정 또 배우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 얘기는 따로 할게요. 할 말이 많아요. 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웹툰 채널명이 웹툰 대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정말 대기업이 되려고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망하니까 앞에다가 곧 대기, 곧 웹툰 대기업 이렇게 써놨는데, 제 옛날에 어떤 분이랑 재밌는 분이 하고 계셨는데, 그 본인의 이제 보통 소개할 때 이제 그 그런 어떤 수업이 있어요. 자기 소개하고 이제 인맥 쌓고 뭐 하는 그런 수업에서 보면 자기 이름 앞에다 뭐 붙이거든요. 뭐 앞으로 크게 될 사람 박진우입니다. 뭐 앞으로, 예. 뭐 대구를 이끌어갈 사람 큰 사람 박진우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는데 그분의 닉네임은 그거였어요. 뭐 땡땡의 아이유 했는데, 그 이제 방송에서 이제 한번 그걸 실현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평소에 진짜 잘하시는데 그날 살짝 머뭇거리시더라고요.
땡땡의 아이유 하다가 주변에서 반응이 좀 심각하니까 그때 사람이 좀 많았거든. 한 300명 됐거든. 그랬더니 땡땡의 아이유를 키우고 있는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선언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웹툰을 많이 만들고 잘 만드는 회사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정말로 그런 웹툰을 잘 만드는 작가들을 키워내고 싶어서, 교육과정 속에서 잘 키워내고 싶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좀 부탁드리려고요. 왜냐면 유튜브가 빨리 성장을 해서 학원에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거의 매일 개인 수업이에요. 근데 개인 수업이니까 좋은 거 뭔 줄 알아요? 그 친구 실력이 너무 빨리 는다는 거야. 빨리 나갈 것 같아. 불안해 죽겠어요. 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하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